토트넘 출신 데런 벤트가 해리 케인을 손흥민과 비교하며 더 훌륭한 선수라 칭송했다. 영국 토크스포츠에 출연한 벤트는 맨체스터 시티를 응원하는 시청자가 손흥민이 케인보다 더 다재다능한 선수라는 의견에 반대하며 나도 손흥민의 팬이지만 만약 그가 맨시티에 간다면 선발 11명에 포함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금만 틈을 주면 손흥민은 평가절하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손흥민이 케인에게 조공을 할 수밖에 없는 현 토트넘의 현실로 토트넘은 케인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선수 이상의 존재감을 가진다. 손흥민은 반드시 이 상황을 벗어나야 된다. 케인이 나가든 손흥민이 나가든 둘 다 나가든 손흥민은 이번에 복귀에 반드시 맨유전 솔사르와 에드워드 앞에서 다시 한번 최고의 공연으로 날 영입하라는 무력 시위를 벌일 수 있어야 된다. 지난번 예언한 손흥민의 현 상황과 맨유 이적에 대해 다시 알아보자. 손흥민이 부상으로 경기에서 나갔다. 어찌 보면 지난번 원더골을 넣었던 아스날 전이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나 다른 면으로 보면 오히려 지난 6개월간의 강행군을 잠시 쉬어가는 게 큰 부상의 위험으로부터 피해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고 본다. 손흥민이 이번 부상을 계기로 다시 돌아왔을 때 반드시 유의할 점이 있다. 무엇인지 살펴보자. 올해 손흥민은 시즌 초반 득점 1위에 오르며 처음으로 월클이라 칭해지고 리그 가장 핫한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올 초반 손흥민이 이렇게 많은 득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의와 같이 케인이 미드필드 쪽으로 수비들 멱살을 잡고 끌고 내려오며 이들이 나간 공간을 손흥민이 매우 날카롭게 라인을 깨고 침투해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100% 골을 성공시켰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12월 이후부터 변화가 생겨났다. 이 전술을 깨기 위해 상대 수비가 케인이 내려올 때 유인돼 딸려 내려오지 않기 시작했다. 오히려 미드필더들이 케인을 둘러싸서 케인의 패스를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고 아울러 손흥민 앞에도 2명의 수비수가 붙어줌으로써 잘나가던 손케이 익스프레스에 거대한 바리케이트를 설치해 이 둘의 케미스트리가 옛말이 돼버리고 만 것이다. 여기다 설상가상 100%의 비현실적인 정확성을 보이던 손흥민의 슛이 골대를 맞추며 심리적 타격을 받았는지 슈팅 확률이 떨어지고 토트넘의 성적 역시 급전직하 리그 1위에서 10위권을 바라보는 위치까지 떡락하며 무리뉴에 대한 비난이 폭증했다. 이러자 역시 썩어도 준치라고 무리뉴는 새로운 전술을 들고 나왔다. 케인에게 집중되었던 수비를 역으로 이용했듯 이번엔 손흥민에게 집중된 수비를 역으로 이용 손흥민이 중앙이나 측면 쪽으로 이동 수비수를 끌어내고 반대로 이 공간을 케인과 베일이 침투해 골을 넣기 시작한 것이다. 한마디로 올 초 했던 전술을 정반대로 구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되다보니 손흥민은 슛을 할 기회가 줄어들어 최근 경기당 1.5개 내외의 슛밖에 할지 못하고 있고 본의 아니게 손덕배니 허준인이 이런 캐소리 같은 칭찬을 얼간히 기레기 유튜브들에게 들으며 꽤나 골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팀이 이기고 있으므로 이건 어찌 보면 무리뉴의 좋은 전술일 수도 있지만 경기당 2개의 슛도 못 쏠 정도로 손흥민에게 공격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손흥민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된다. 손흥민은 올해 30살이고 현재 선수 생활 중 실력이나 명성이 가장 피크에 올라와 있다. 레알이나 메뉴 등 역시 세계 최고 빅클럽과의 이적설이 난무하고 있고 얼마 전 보도된 대로 슈퍼스타급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시기여 마지막 기회다. 이때 손흥민이 케인과 베일과 알리를 살려주기 위해 본인의 최고 장기이며 몸값의 근원인 슛과 골을 희생하면서 팀을 위해 언성 히어로가 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본다. 언성 히어로의 대명사 박지성은 언성 히어로의 역할을 함으로써 오히려 유명세를 쌓을 수 있는 유형의 선수였지만 손흥민의 전혀 그런 유형의 선수가 아니고 언성 히어로란 말을 자주 듣는 순간 이미 그의 가치가 떨어졌음을 알려주는 반증이라 할 수도 있다. 절대 무리뉴의 포옹과 입바른 칭찬에 속아 케인과 베일의 도우미로 전락하면 안 된다. 알리를 봐라. 그를 보면 리그가 얼마나 냉정한지 알 수 있다. 2년 전 어린 나이, 영국 국적, 창의성 있는 플레이로 손흥민보다 300억이나 비싼 1000억짜리 선수였던 알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손흥민이 현재 상존가를 찍고 있으나 자신의 장점인 슛과 골을 잃는다면 언제는 라멜라 선발, 손흥민 교체라는 기적같은 악몽이 일어날 수도 있다. 지난번부터 이야기했지만 이미 토트넘은 무리뉴와 현 스쿼드로 무엇을 이뤄낼 수 있는지 충분히 그 한계를 보여줬다. 아마도 토트넘은 챔스는 물론 유로파도 쉽지 않을 것이며 구단은 유럽 최고의 빚쟁이 구단이고 또 내년에 개선될 여지도 없으며 부채는 나날이 증가되고 있다. 유럽의 프리미엄 리그 창설 등 여러가지 주변 상황에서 길보다 흉이 압도적으로 많은 구단이다. 아마도 레비 역시 이런 상황을 알기에
올 시즌이 끝나고 케인과 손흥민을 매각하는 방향 외에는 다른 출구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때 손흥민이 어줍잖게 팀을 위해 희생해봐야 손흥민에게 돌아갈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리 잘하다가도 한두 경기 못하면 손흥민을 비난하는 현지 팬 따위나 손흥민이 후보로 밀려도 큰 경기를 위한 무리뉴의 손흥민 사랑이라고 떠들 조회수에 지네 엄마도 팔아먹을 쓰레기 국뽕 유튜브나 기레기 놈들의 손흥민 코인용 자동 칭찬 외에는 손흥민은 실질적인 아무것도 손에 넣을 수 없는 게 이타적인 플레이다. 그러니 이번 부상에서 체력을 보충해 쉬고 돌아와서는 적극적으로 손흥민은 무리뉴에게 어필해 다시 슛과 골을 추가할 수 있는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무리뉴와의 갈등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무리뉴는 이미 알리처럼 손흥민을 팽식킬 수 있을 만한 힘이 없고 또 구단과의 재계약 협상, 이적 등을 고려 손흥민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조치를 쉽사리 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미 그 정도 머리는 손흥민도 컸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맨유전, 우드워드와 솔사르 그리고 맨유 팬들 눈앞에서 지난번 경기처럼 시원하게 맨유를 파괴하고 어설픈 동작으로 춤을 춰줌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를 또 한번 각인시켜줘야 한다. 이래야만 여러모로 궁합이 맞아 영입을 고민하고 있던 맨유의 맘에 마침표를 찍어줄 수 있을 것이다. 손흥민이 맨유로 주급 5억 정도를 뜯어내며 이적하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남은 3년 정도의 자신의 전성기를 가장 성대하고 화려하게 마감해 손흥민 대서사시를 아름답게 전세계 축구팬들에게 기억시킬 수 있을 것이다. 손흥민이 다시 슛과 골을 추가할 수 있게 이기적 플레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좋아요를, 손덕배니 언성 히어로니 따위 소리를 들으며 팀을 위해 헌신해야 된다 생각하면 싫어요를 눌러 우리 모두의 생각을 확인해보자.